안녕하세요. 오늘은 방과후 강사 대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떻게 방과후 강사가 될 수 있었는지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론 이견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저는 그랬다는 거. 저는 방과후 강사 되기 전에 학원 강사도 해보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몇 년 동안 몇 년까지는 아니군요. 한 1년 6개월 정도? 그 정도 가르쳐 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이력서를 내보기도 했는데 매번 떨어졌어요. 면접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 그 정도로 했었는데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사실 떨어지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각각의 공고가 학교 홈페이지에 나기도 하지만 그 많은 학교를 다 공고를 찾아 들어가서 볼 수는 없겠죠. 그나마 축약돼서 볼 수 있는 곳이 교육청이나 교육지청인데요. 여기서 보는 것도 서울만 해도 교육지청이 각 시별로, 각 구별로 엄청 많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 들어가는 게 쉽진 않아요. 자, 그래서 서울시는 구별로 나눠져 있고 경기도는 시별로 나눠져 있고 또 전남, 경남 교육청에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링크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지메일로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댓글을 어떻게 다는지 혹시 모르시면 화면을 아래를 쭉 내려서 보시면 다음 추천 동영상 다음에 댓글 다는 화면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댓글을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라고 하시면 제가 지메일에 구독자 정보가 나오거든요. 지메일로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교육청 사이트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작성해야 할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양식도 다 다르고 그거를 일일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어마어마하게 여러 학교를 넣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서류가 통과했다고 해도 면접 시간은 학교에 맞춰야 되고 선생님들이 수업이 끝나고 봐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오후에 있어요. 한 2시에서 3시 사이? 게다가 면접 시간도 제 시간만 딱 면접 시간에 맞춰서 부르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을 여러 명을 같이 불러요. 그래서 보통 2~3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에 제가 면접 봤던 곳은 모든 과목 선생님을 한꺼번에 다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면접이었는데 수업하고 가느라고 지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일 마지막 순서로 간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넘게 기다렸나? 물론 저는 그때도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선생님들을 사귀고 대화를 나눴지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총대를 맸어요. 어차피 떨어질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재료비가 75,000원이 최대 한계인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10만 원 넘게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이런 식으로 면접 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아주 속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똑 떨어졌지요. 게다가 채용 우선순위가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경력은 다른 게 아니고 무조건 방과후 경력입니다. 그리고 전공을 했나? 전공하고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정교사 자격증이 있나?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와 직접 계약하기는 어렵겠죠. 게다가 나이도 많아요.
게다가 다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모도 그렇게 출중하지 않습니다. 첫인상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니라 면접 볼 때 조금 자신감이 없기는 하지만 일단 말이 터지면 하던 가락이 있어서 슬슬슬 나오긴 하는데 학교와 직접 계약은 어렵더라고요. 일단 경력, 전공, 정교사 자격증이 없으시면 일단 가시기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느냐? 바로 업체와 계약해서 학교에 파견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업체는 방과후 총괄하는 업체가 있고 과목별로 재료 공급 업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재료 공급 업체와 연락이 돼서 방과후 업체에 소개된 경우에요. 방과후 업체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수수료를 많이 떼는 데도 있고 많이 떼지 않는 데도 있는데 방과후 업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연락처나 홈피를 검색하실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락하기 때문에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료 공급 업체는 자신들의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요. 뭐 밴드나 카페 이런 데도 홍보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 공급 업체를 찾기가 훨씬 쉬운데요. 재료 공급 업체에서 재료를 팔아서 이익금을 남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강사료에 손을 대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흔히 다른 곳에서 듣기로는 수입 부분에서 학교와 직접 계약하는 것보다 많이 뗀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비교를 해봤어요. 경기도 학교의 수강료가 얼마인지. 그랬더니 서울 지역이 수강료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방과후 업체에 일정 비율을 주고 나서 계산을 해보면 경기도에서 직접 계약하는 거나 서울에서 방과후 업체랑 계약하는 거랑 몇천 원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고작 2, 3천 원? 물론 한 명에 2, 3천 원 하면 엄청 많은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업체와 계약했을 때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직접 면접 보러 갈 때 서류 많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경력, 전공, 정교사 자격증까지 다 보고 나이도 따지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런데 업체와 면접 볼 때는 기껏해야 이력서? 뭐 더 추가한다고 해봤자 자기소개서? 요 정도로 준비만 하시면 되고 자격증이나 뭐 경력증명서 이런 거는 채용된 이후에 준비하시면 되기 때문에 게다가 면접 시간도 내 시간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직계로 하는 것보다 유리한 점이 일정 관리를 매니저님이 직접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학교에서 단축 수업이 있다거나 휴업일이라던가 방학기간으로 시간이 변경될 경우 방과후 강사가 일일이 챙기려면 학교를 여러 군데 다니기 때문에 막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면 문자로 어떤 서류를 며칠까지 내세요. 어떤 날은 단축 수업이니 아이들 수업 시간을 조정하세요. 휴업이니 부모님들께 문자를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훨씬 적어지지요. 그 다음에 기타 행정 부분이나 여러 가지 내가 못하는 부분을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좋은데요. 저는 수업 전에 쉬는 시간에 어떤 아이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수업을 해야 되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매니저님이
대신 데려다 주셨다는 거. 그럴 때는 얼마나 다행이던지 고맙기도 하고요. 학교와 아마 직접 계약했으면 학교 선생님이 해주셨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행사가 있을 때 뭐 판넬 작업도 해야 되고 전시도 해야 되고 공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알아서 하기에는 조금 벅찬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업체와 계약을 하면 매니저님이 일정 부분 도와주시잖아요. 짐 옮기는 것도 도와주시고 정리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전시할 때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팁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헤매지 않게 되더라고요. 자, 이상으로 방과후 강사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저는 아이들이 그닥 많이 차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재료비가 1년치로 따지면 가장 많이 드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재료비 때문에 그만두는 아이도 있고 아이들은 하고 싶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너무 비싸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런다고 아이들이 와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 하나하나에 목숨 걸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부수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과후 수업 하기도 벅찬데 어떻게 부수입을 벌지? 라고 하는데 틈틈이, 짬짬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수입을 올릴 수 있고 방과후 버는 비용이나 그거나 그거 딱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뭐 방과후는 슬렁슬렁 물론 수업은 열심히 합니다만 아이들이 줄어도 크게 연연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물론 1분기에서 2분기는 많이 줄었지만 2분기에서 3분기는 한 명? 요 정도밖에 줄지 않았거든요. 물론 4분기 때는 어떻게 될지 저도 모집 기간에는 조금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는데 4분기 때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나중에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까요? 말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방과후 강사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